예,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상무님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떻게 보면 이번 질문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S 플러스님께서 주셨는데요. 현재 최근에 좀 이제 안 오른 자산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모든 자산이 비싸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유동성 때문에 시장은 뭐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하고,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미국의 3분기나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보면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돈을 푸는 데서도 어느 정도 진통이 있었는데, 그럼 나중에 뭐 버블이 터진다든지 버블이 계속 지속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진통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상무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떤지 이거를 좀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너무 모든 자산들이 가격이 다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눈높이에 비해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미국의 기술주 그러면 어떤 기사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나스닥은 뭐 나스닥 주가를 보니까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렇죠. 예, 뭐 벌어들일 기업 이익을 다 현재 가치화 시킨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 뭐 잘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주가가 이렇게 맞습니다. 높다라는 것이죠. 그 미국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지난 2000년 이후로 금기 시대에 오던 레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업 이익에 20배 이상 올라가지 말자, PER이. 그러니까 그때 기업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 번 게 아니고 앞으로 1년 동안에 그렇게 벌 것 같은 포워드. 예, 포워드 12개월 어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앞으로 1년 동안 이만큼 벌 것 같다라는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20배 이상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 그때 이제 2000년에 IT 버블 붕괴 때 워낙 사람들이 그 아픈 기억들이 많아서,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가 돌면서 이게 그냥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24배 정도로 봐야 되고, 근데 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스닥의 큰 기업들은 이게 뭐 100배씩 넘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리고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건 뭐냐면 모든 자산 가격은 다 화폐에 대해서예요. 화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실질 가치가 존재하거나 또는 금에 대해서 비싸진 게 아니거든요. 화폐에 대해서 비싸졌기 때문에, 그럼 이 화폐의 가치가 우리가 전에 생각하던 화폐의 가치와 같은데 이 자산 가격만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건 버블이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자산 가격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금을 놓고 가격을 따져보면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뭐 다 인정하듯이 이게 돈이 많아서 돈 값어치가 떨어져서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건데, 돈이 줄어들면 돈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돈이 줄어들면 돈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면 요 지금 자산 가격 올라간 거하고 괴리가 너무 심각하게 발생해요. 그러면 폭락이 발생하거든요. 버블 붕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버블 붕괴는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고, 주가는 올라갔는데 갑자기 돈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 괴리가 확 커지면서 주가가 폭락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중앙은행이 돈을 걷어들일 리가 없지 않냐? 맞습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안 걷어들일 것 같은데, 중앙은행이 돈을 더 넣는다, 뺀다, 이거는 외생적 화폐라고 불러요. 경제랑 있으면 경제 외부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넣어주거나 빼는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안에서 내생적인 화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령 기업 부도가 갑작스럽게 막 무질서하게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굴리고 있던 돈을 회수해 버리는 것이죠. 이러면 우리는 돈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돈의 총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 돈의 총량은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10번 돌아다니고 20번 돌아다니면 돈의 양은 늘어난 것이고요. 똑같은 돈이 10번, 20번 돌다가 이게 3번, 4번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돈은 급격하게 위축되는 건데, 경제 내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 부도가 늘어나면 돈이 줄어들면서 돈값이 확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 국면이죠. 그런 국면이고, 사실 뭐
자산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부동산 가격도 계속 봤습니다만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에 너무 중점을 두시기보다 이게 이제 경제가 뒷받침되겠는가 가령 올해 가을에 뭐 2차 팬데믹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기업들의 부도가 갑자기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주가가 폭락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목을 해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좀 잘 없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현 시점에 대한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면 코로나가 다시 전파돼서 2차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신사님께서 만약 2차 팬데믹이 오게 되면 이제 일부 이제 시장 전문가들도 결국 투자는 어떻게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 뭐 그런 격언도 있고 해서 보니까 그럼 현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가을이나 겨울에 이제 2차 팬데믹이 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시나리오를 갖고 어떻게 대응을 뭐 1, 2, 3을 가져야 할지 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상무님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 인공지능 이런 건데 그게 보면 가장 단순한 모형이 디시전 트리라고 해가지고 결정 트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 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디시전 트리를 2차 팬데믹이 온다 안 온다로 놓고 보는 것이죠. 일단 온다 안 온다. 근데 2차 팬데믹 그 자체로만 중요한 건 아니고 2차 팬데믹이 오고 경제적인 충격이 강하게 들어온다. 경제 충격은 약하다. 이걸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팬데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올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뭐 각국 정부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의료 보건 시스템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차 팬데믹이 오면 갑자기 주가가 한 5% 10% 조정은 받을 것 같아요. 받는데 왜냐하면 도시를 락다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경제 활동이 훅 위축이 되고 기업 이익도 줄어들고 이게 뭐 이번 가을로 끝이 아니고 봄에 또 환절기가 되면 또 생길 테니까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5% 10%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경제적인 충격으로 강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요 정도만 하면 경제적 충격이 강하게 안 들어오면 5% 10% 떨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많다. 그리고 이게 락다운을 했으니까 또 조금 지나면 확산이 또 진정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학습 효과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그 지난 봄에 다 봤잖아요. 네. 미국이나 인도가 락다운을 좀 늦게 했어요. 근데 한국이나 중국처럼 빨리 락다운 한 곳은 확산이 금방 진정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슬금슬금 또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유동성 많은데 뭐 하면서. 그리고 연준은 올해 가을에 쓸 돈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다가 또 확산이 되면 또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식으로 우리가 좀 이 시간이 좀 흘러가지 않겠는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질서한 기업 부도인 거죠. 무질서한 기업 부도.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는 곳이 생기고 가령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럴 위험이 좀 작은데 많은 나라가 지금 재정을 지출할 여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경기가 이제 급격하게 위축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회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톱니바퀴식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팬데믹이 온다 안 온다. 팬데믹이 오면 일단 이 톱니바퀴식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 팬데믹이 왔는데 여러 나라에서 경제적인 충격이 커지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걸 이제 조금씩 고점을 낮춰가는 저점이 낮아져가는 이런 주가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